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혁 시도는 3시간이 안 돼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진압당했습니다. 정말 눈으로만 봐도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예, 비코스는 우리 지역 일꾼 조승래 국회의원의 의전 보고 영상 잠시 만나봤습니다. 보는 사이에 또 외부에서 또 오셨어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전 의장, 김창관 전 의장님, 그리고 이성도서 전 의장, 서구의원 최자 부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직접 목소리 들으세요. 목소리 들으실 텐데요.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삼선하니까 조승래 국회의원 얼굴이 달라지더라. 초선 때보다 더 멋져졌고, 재선이 멋져졌고, 재선 때보다 삼선이가 더 멋져지더라. 도대체 4선하고 5선하면 얼마나 더 멋있어질까, 멋있어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아우라가 점점 더 커지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일꾼, 유일한 사무총장, 우리들의 일꾼 조승래 국회의원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감성으로 직접 모셔서 의정부원에 찾아뵙겠습니다. 조승래 소장입니다. 건방지게 앉으세요. 저기 아니 이거 의자 안 있잖아요. 저기요. 네, 참 건방지게 앉으시고. 저기 의원님 제 탓이다. 제가 정확히 얘기를 안 했나 보다 의원님. 그걸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토크 안 해요. 의원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네 시청자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뜨거운 박수. 예, 반갑습니다. 사실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해찬 총리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일주일 미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장소가 조금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의정부회를 여러 차례 하는데 벌써 국회의원 한 10년째입니다. 오래됐죠? 금방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0년이나 걸렸대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24년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뭐를 했냐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착수 보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대로 와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 무슨 착수 보고회를 하냐 상당히 의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거 시기에 했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를 또 배정받고 또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착수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착수보고에 한 다음에 중간보고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첫 번째 의정보고회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파워포인트 그거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넘겨주세요. 넘기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넘겨줘보세요. 예. 예. 그 아까 영상도 보셨고 그리고 그 의정보고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제가 드릴게요. 그것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기 쭉 다 나와 있는 여기 안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제가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있었는데 막 전화통에 불이 나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방진영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오랜만에 내려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먹고 씻고 제 아내가 제 아내 소개를 안 했네요. 예, 제 아내 조윤 씨입니다. 예, 제 아내랑 TV를 보면서 넷플릭스로 그 드라마 한번 때릴까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너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받았어요. 근데 한두 통 오다 말 거라 생각을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시간이 한 10시 한 30몇 분쯤 됐어요. 그때 MBN의 표선우라는 기자가 저한테 지금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를 이제 기자들은 수석이라고 부른다고 수석 대변인이었으니까 아니 수석님 뭔 일 있어? 그랬더니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돌렸더니 진짜 계엄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그때 이제 제 아내한테 양복 좀 준비해달라고 하고 사무실에 연락해서 기차표 예매해달라고 하고 카카오로는 택시를 부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일까? 역시 택시 타고 대전역 가서 KTX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같이 가는 친구 불러서 승용차 이동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1시간 50분 만에 그 서울역에 도착했고 그 택시를 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날로 들어가서 이제 표기를 참여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민주당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친위 쿠데타와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박지원 그 유명한 조심하세요. 그 유명한 박지원 어린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이정도로 활동하는데 먼저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시작 못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조승래 몰라요? 조승래 사무총장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간첩을 잡는 국정원장 박지원. 조승래를 모르겠으면 박수 한번 주셔버리세요. 제가 요즘 바쁩니다. 오늘 아침 어제 서울에서 해남 내려가가지고 해남에서 7시 반에 청주 갔다가 우리 전 국회의원, 전 국정원장 신건훈 사이가 서민석 판사하고 청주시장 출판기념회라고 해서 갔다가 지금 옵니다. 제가 조승래 총장한테 잘 보여야 이 황정호 다 계시네. 박영복 국회의장 됩니다. 박수원 국회의장 되기 바라세요. 조승래 의원한테 저 좀 찍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급하면은 지지난주에도 대전 왔다가 오늘 청주 갔다가 또 왔겠습니다. 제가 금년 84살입니다. 국회의원 해먹기도 힘든데 의장 한번 해먹으려고 하니까 황대호님 박영국 아시죠? 우리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에서 수석 대변인 하더니 사무총장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쳐주면 쫓기나요? 그래서 이런 인물이 대전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죠? 네. 요즘 부동산 정책 보세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면 몇천 개 좋아요. 왜 박지원은 안 좋아해? 이게 슬픕니다. 여러분 조승래 사무총장을 도와서 대전도 발전시키고 우리 민주당도 발전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다음 조승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박지원이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큰일 났는데 의장님을 하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 멀리 오셔가지고 덕담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구합사의 큰 스님이신 북전 스님 모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총장 일을 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총장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결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당의 당원이 560만 명 일반 당원이 그리고 그러니까 당비를 내겠다고 약정한 당원들이 300만 명이 되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지난달에 당비를 낸 분이 167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막 결제를 많이 하는데 하루는 이제 사무총장 부임돼서 사무총장실 갔더니 막 결제판을 들고 쭉 서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막 한참 하다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사무총장이 얼마 이상 결제를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0만 원인데요. 그건 좀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300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재정팀장이 눈만 껌뻑껌뻑껌뻑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다음에 이제 우리 당의 역대 사무총장들 뭐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뭐 윤호중 해방부 장관, 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금 하고 있는 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 조정식 뭐 정무특보 이런 분들이 다 사무총장 했던 분들인데 물어봤어요 한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나한테도 3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팀장한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요즘 시대에서 30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합시다. 1000만 원 올립시다. 그랬더니 큰일 났네. 갑자기 3배를 올리면 어떡하냐. 아니 그럼 500만 원을 합시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만 지금 결제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를 바꾸려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좀 없구나. 두 번째로 당이라는 게 우리 이제 박지원 의원이 워낙에 오래 하셨지만 대표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사무총장도 지어야 2년이고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규정이나 시스템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의정부에서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겨가 주세요. 예, 이건 아까 그 영상에서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전교도소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 때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협약을 해가지고 광동 쪽으로 이전을 하고 하는 것으로 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좌초가 됐던 것인데 사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권 바뀐 거 말고 없어요.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고 시장 바뀌었다고 관심이 떨어져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던 것이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고 그런 시장은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왜 사업성이 안 맞았냐면 대전교도소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같이 있습니다. 구치소는 그러니까 미결수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도소와 구치소를 합쳐가지고 법무부가 이전되는 곳에 지어달라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건데 그래서 그거를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총 인원은 3,200명을 유지하는데 교도소는 LH가 지어서 일종의 기부처럼 하는 식으로 하고 구치소는 법무부가 기재부랑 상의해가지고 BTL 사업이라고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총 인원을 3,200명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그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그 교도소 인원을 2,000명으로 하고 1,200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합들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좀 탄력 있게 조정하도록 2,000명 1,200이 될 수 있고 1,600, 1,600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탄력 있게 조정하면서
교도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일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소 제가 보기엔 한 3년, 4년 정도 이제 좀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좀 만들어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호남고속도로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남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고속도로가 우리 유성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전시에 외곽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성 시내를 관통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회덕부터 서대전까지 워낙 또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항상 검토가 돼서 첫 번째로는 아예 이 호남고속도로 외곽으로 빼자. 외곽으로 빼고 굳이 대전으로 들어오지 않는 차를 지나가는 차들은 굳이 뭐 지나갈 필요가 있겠냐. 외곽으로 빼는 안 그리고 확장하는 안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지하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지하화 문제가 나와서 그것도 한 3년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하화 이슈가 일단락되고 이 호남고속도로 확장하는 예타가 통과되면서 내년도 올해 예산으로 그 호남고속도로 확장 설계비가 24억 정도가 우리 다 자세히 있으니까요. 23억 4천 그렇죠. 역시 국토의 위원이시라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사실 박용관 의원님 역할이 컸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증지원센터 부분은 이런 겁니다. 대덕특구가 우리나라 R&D의 메카이고 거기에서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작지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선 때 과방위 간사를 하면서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대덕 연구개발 특구대를 그 주제 특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연구소, 기업, 대학에서 만들어진 좋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업거리들이 사업화가 돼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주제들을 잘 그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걸 실증해 줄 수 있는 이게 사업이 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실증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넘겨봐주세요. 넘겨봐주세요. 예, 그리고 유성호천문화 체험까지 공사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27년 7월에 완공하고 우리 정영래 구청장께서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근데 방동전시를 뭐 가보신 거 알죠? 예, 그거 엄청나게 좋아졌죠?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길막에서 문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현충원은 여기 아까 우리 그 순직 그 의무분경 저 부모에 와서 쭉 다녀가셨는데 사실 제가 현충원을 다니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현충원 주변에 그 현충원 뭐 앞에 보면 막 그 전신주 있잖아요. 막 서 있고 전기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우리 그 현충원 애국지상 호국 연명들이 현충원에 제사날 오셨다가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현충원이라는 공간을 좀 엄숙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주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사람들 관심을 못 가졌을 텐데 제가 지중화, 전선 지중화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한전 이사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정영래 총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하나 거기 현충원 내에 이제 블랙힐들 있지 않습니까? 블랙힐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한 9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이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충원을 좀 엄숙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친근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충원 주변 정비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원시릉도 북한문화체육센터 저거는 사실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예정에 비해서 한 5년 가까이 늦게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유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하카도 부분에 해간 뭐 등등 이런 거. 그 유상 복합터미널 제가 저 얘기만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기 여러분들 정말 요번에 그 오픈했는데 너무 좀 솔직히 좀 허접하죠? 그죠? 근데 참 이게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롯데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포기했고 그때
토지보상 공고가 나갔었어요. 근데 롯데가 안 한다고 하니까 대전시하고 도시공사가 토지보상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땅을 사더라. 땅을 사라. 그 땅을 샀잖아요. 그때 뭐 한 500억? 300억? 얼마죠? 500억. 570억씩 될 거예요. 그동안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놨으니까 공영개발이 그나마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 시장 허태정 씨한테 했던 공영개발 안보다 지금 이 오픈한 거는 그거에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오픈하고 싶은 생각, 그거 기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생각에 이게 된 거고, 근데 저 500억 주고 산 땅이요 지금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전시하고 대전 도시공사는 저한테 진짜 엄청나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자한테 하려고. 예, 그리고 뭐 이목지원은 지금 이제 그 본청 공사가 어디냐,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거기 이제 그 목조 7층짜리 목조 건물을 짓 건데요. 지금 그게 이제 약간 그 설계 공모 과정 속에서 이제 소송이 붙었대요. 그래서 당장에 착공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해서 우선은 최대한 빨리 이범진호 본사를 임대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삼지가 정리되면 월드컵 경기장 옆에 7층짜리 목조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만하겠죠? 예. 그다음에 넘겨가 주시고요. 그리고 국립산림재난안전기후 훈련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하고 그 산불 진화하는 것에 대한 그 훈련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 구암동 지천구에 옛날에 뭐 저 어르신들 아시던데 옛날에 예비군 훈련하던 데 있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게 되고 그 주변이 좀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전 글로벌 테크아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 대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술이 있는 곳 아닙니까?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그 어디에도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 농협 예산을 만들어 적어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려면 기술자와 예술가가 같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테크아트 센터 같은 것도 만들 거고, 거기에서 만들어주는 다양한 공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AR, VR, XR이라고 하는 뭐 실감현실, 증가현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 공연장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전 스마트 농업 첨단 산업별리는 우리 아까 진짜 농협에서 오셨는데 그 교천구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승인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농지 전력이 많기 때문에 그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용역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넘겨가주세요. 예, 그리고 일단 제 의정부는 의정부하고 영상하고 그 의정부를 보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4시부터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아마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 같으니까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우선은 대전 충남을 통합하면 그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통합특별시 연간 최대 5조,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20조를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2차 공공기관을 지금 지방선거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특구 중에 가장 그 인센티브가 강한 특구가 뭐냐면 그 현재 기회발전 특구라는 겁니다. 기회발전 특구에는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이전하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세제 감면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감면 혜택들이 있어요. 최선의 규제 특구에 해당하는 것을 주겠다. 이런 거고요. 심지어는 그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상속세 감면도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2세 승계, 3세 승계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이슈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 이전할 때 상속세 감면하겠다. 그럼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게 되겠죠. 어려워요. 네, 이 정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그 지금 법안이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에 관련된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협의하고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가 통과시키고 의회에서 그리고 성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해서 제출된 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도 법안이 제출돼 있고 그리고 경북 대구 통합특별시도 제출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간에서 들리는 얘기가 왜 대전 충남 특별시 법과 광주 특별시 법과 대구 경북 특별시 법이 다 다르냐? 우리가 너무 취약하잖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이 제출된 법안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해서 조건을 서로 맞출 겁니다. 예를 들면 전남 광주와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이 조건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조건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출된 법안에는 조건이 다른 것처럼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거는 우리 대전 충남 법안이 어떤 건 좀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광주 전남 쪽이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대구는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중앙정부랑 협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그 틀은 거의 균일하게 맞춰질 겁니다. 다만 거기서 달라지는 건 뭐가 있냐면 이것만 달라질 거예요. 대전 충남은 과학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과학 수로수 이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특성화 전략은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권한, 자치단체의 권한 이런 것들은 다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전 충남이 핫바지냐 이런 것은 사실 선분 주장이고요. 약간 정치적 선동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칭도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전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재정에 대한 권한을 보다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그 법인세 지금 이제 그 성일정 의원이 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그걸 50%를 달라 이거거든요. 8조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를 설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가 국가의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복지 사업이라고 쳐요. 그 복지 사업이 국가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가 90을 대고 지자체가 10을 대는 사업도 있고 중앙정부가 50을 대고 지자체가 50을 대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가 90 되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90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8조를 더 주고 10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재정을 더 줄 것 같으면 권한도 서로 분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비와 설계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전, 충남, 광주, 전남, 그러니까 대전특별시, 광주특별시, 대구특별시가 출범을 해서 4년 동안 운영을 하면 그 운영의 성과를 가지고 그 사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이라든지 권한에 대한 분배, 자치권 확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2단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대전 충남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종과 충북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 행정수도로서 전국적 위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충청 지역의 지역적 위상도 가져야 됩니다. 세종이 이 두 가지 위상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종시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행정수도 위상은 있지만 실제로 지역의 이런 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규모의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전국적 위상과 지역적 위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충북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대전 충남이 통합되는데 충북만 남게 되면 인구 뭐 160만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전체 전국을 5극 3특 수도권 충청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5극 3특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북의 가장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 쪽이에요. 오소모창이 다이어죠. 그런데 누가 뭐래도 대전에 대덕바위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오소모창과 그 신동 김곡이 대덕바위를 보고 거리상 얼마 되지도 않아요. 차 2, 30분 왔다 갔다 해요. 너가 대출란 거. 플러스 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앙정부가 뭐 하나 이제 뭐 하는데 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청주, 청주, 세종, 천안, 아산, 세종, 대전 이렇게 뭐 이게 한 400만쯤 되는 중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대전이 통합되면 왜 폭망한다고 주장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청사는 통합이 되면 대전청사 네번청사 그대로 유치됩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대전청사가 뭐 다 문 닫고 뭐 법원도 다 떠나고 검찰청도 떠나고 제3청사 다 떠나고 중산동이 다 좁아진다. 그래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뭐 크로바 목련 한양 큰곡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대전의 대장주들 대장 아파트 그게 떨어지면 대전 즉 아파트 값이 폭망한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화된다. 대전청사가 떠날 일도 없고 정부 3청사도 떠날 일이 없고 그리고 법원, 검찰청은 중수청과 공수청 나눠지긴 하겠죠. 그러나 공수청 그대로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민주당 의총에서 공수청을 지방공수청, 고등공수청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청이 공수청을 바뀌게 됩니다. 그런 어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니까 물좀 주셔야겠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따가 지문 받으면서 물어봐야 되겠다. 대전의 경우를 보면 충남이 저 위에 천안, 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전, 아산, 대전 남쪽으로 이제 금산, 공주, 부여, 청양, 무령, 서천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벨트는 수도권 효과로 그냥 나가면 잘 돼요. 그럼 어디가 문제냐 중간은? 문제는 남부가 문제예요. 그럼 그러니까 충청권의 남부 대개발을 해야 돼요. 남부 대개발의 축은 어디 계세요? 당연히 대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전에 기업 유치하자고 많이 합니다. 좋은 지역들도 많이 와요. 작은 지역도 많이 와요. 그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돼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리고 전기 문제, 물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터가지고 차라리 금산, 공주 이런 데다가 기업은 산업단지 유치하고 도시 인프라는 대전에서 쭉 하고 그럼 대전 인구가 저는 더 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거점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만 짜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대전이 폭망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 정도 딱 4시가 됐을까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고요. 제가 대답 드리도록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저번에 룰이 있어야 되니까
질문하신 분들은 동일한 질문들은 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을 하시고 질문하신 분들은 한 2분 정도에 좀 후절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아니 그 의원님들 박수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냥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려고요? 네, 가야죠. 네.